코웨이 삼국지 시리즈에서 항상 무력 100으로 나오는 장수가 있습니다. 이 장수는 비장, 포사, 인중여포, 즉 무용과 관련된 별명이 많은데요. 바로 여포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여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포의 고향은 오원군 구원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병주에 해당하는 곳으로 북방 이민족들과 국경을 맞댄 곳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 나고 자란 애들이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죠. 여포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용감하고 싸움을 잘해서 정원에게 발탁되어 주부를 지내게 됩니다. 주부는 서류를 관리하는 문관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여포가 문관 출신 아니냐는 다소 황당한 얘기가 있죠. 정사에 보면 특히 지방 유력가들이 거병을 할 때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주부로 삼고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측근 보좌관으로 삼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포는 곽사를 일기토로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급무장으로 알고 있는 곽사는 실제 병사 수백으로 수만의 적을 격파했을 정도의 용장이었으나 일거의 여포의 창을 맞고 뒤에 따라오는 기병들한테 구출돼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죠. 여포는 동탁이 던진 수극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용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탁이 대노해서 여포에게 수극을 던진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여포가 동탁이 자신을 진짜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추후 배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 그냥 툭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죽자 사자 던진 겁니다. 아무튼 동탁이 던진 이 수극을 여포가 힘과 민첩성으로 피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포의 무력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들을 좀 더 찾아보자면 여포가 원소에게 의탁했을 때 일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포와 그 무리들이 싸움은 잘하는데 자꾸 약탈을 하고 세력을 키우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원소가 자객을 보내서 여포를 암살하려고 했는데요. 이 암살은 실패하고 여포는 한해의 장량한테 도망칩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원소가 병사들한테 여포를 잡아오라 하는데 모두가 여포를 두려워해서 추격하지 못했다고 하죠. 또한 기령이 유비를 치러 왔을 때 보병 1000명에 기병 200명을 친히 끌고 가서 황당하게 자신이 평화주의자이며 취미가 싸움을 말리는 것이라 주장을 하는데요. 극을 저 멀리 성문 앞에 세우고 활로 극의 중심을 명중하면 싸우지 말도록 중재를 하였는데 과연 명중시켰다고 하죠. 그리하여 기령은 전쟁하러 왔다가 먹고 마시기만 하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포의 무력에 대해서 당대 똑똑이들 진궁, 진등, 순유, 정욱 그리고 정사를 쓴 진수 역시 평을 하였는데요. 평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용맹하나 지모가 없고 예의가 없고 필부고 배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나 손찬이 형이 생각하는 여포의 진가는 무력보다는 기병 통솔력입니다. 당시 전장에서의 기병의 역할이 빠른 기동력으로 적의 예봉을 꺾는 것이었는데 여포의 기병 전술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가 바로 여포의 커리어 하이 장현토벌입니다. 장현은 흑산적의 우두머리로 한때 군세가 2만에 달했다고 하죠. 그리고 상당히 민첩했는지 별명이 비연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나르는 장현이 정도 되겠네요. 이는 여포의 별명 비장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포가 바로 이 장현의 정예보병 1만과 기병 수천을 소규모 기병으로 격파하였는데요. 여기서 인중여포네 마중적토네 하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일반 병사들로 하여금 진영을 유지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과 오토바이를 탄 병사들로 대열을 갖추게 하는 것, 어느 쪽이 어려운지 상상해 본다면 기병 통솔 능력이 당시 전장에서 얼마나 어려우면서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겠죠. 또한 연주 빈집털이 때 연주를 급하게 되찾으러 온 조조는 여포가 요충지에서 요격하지 않고 복양에 농성하는 것을 어리석다 평하며 기세 좋게 청주병을 이끌고 진격하는데 여포가 기병으로 선빵을 쳐서 공격하니까 청주병들이 모랄빵 나죠. 조조는 이 전투에서 낙마해서 왼쪽 손에 화상을 입는데 당시 사마직책의 누이라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만 겨우 살아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설 연희에서는 이때 전희가 조조를 구한 걸로 각색돼 있죠. 이 당시 일화에 대해서 배송지가 헌재춘추를 인용한 기록이 있는데요. 조조가 여포의 기병대에게 체포되었는데 조조는 어디 있느냐 라는 추궁에 저기 황마를 타고 도망 중이요 라고 구라를 쳐서 기병대의 시선을 따돌리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줄줄이 배신당의 명을 달리한 정원과 동탁, 심지어 조조조차 여포가 조조한테 사로잡혔을 때 명공이 보병을 이끌고 나 여포가 기병을 거느린다면 천하를 쉽게 평정할 수 있다는 말에 여포를 살려둘 것을 고민한 것을 보면 여포의 기병 통솔력은 누구나 탐낼 만한 재능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원소가 건재했던 당시 조조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을 겁니다. 여포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일찍이 자신을 중용해준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에게 정원의 목과 부대 지휘권을 바치는데 당시 정원의 직위가 황궁 내 병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구모였거든요. 동탁이 황궁을 장악하는데 여포가 1등 공신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배신으로요. 동탁은 여포에게 호의를 맡기고 내실의 경호 역시 담당하게 하였는데 여포가 동탁의 시녀와 사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설 연희에서는 이 시녀를 모티브로 초선이라는 인물이 창작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동탁이 자신에게 수극을 던진 일로 동탁을 두려워하게 된 여포가 시녀와의 사통이 발각되는 경우 진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동양 사람인 왕윤의 제안으로 동탁을 배신합니다. 나관중은 이러한 사례에 기반하여 소설 연희에서 여포에게 삼성간호, 즉 성이 세 개인 노비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물론 정사에서는 여포가 정원과는 부자의 연을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여포의 배반은 계속 이어지는데 연주에서 쫓겨와 자신을 받아준 유비가 원수를 칠 때 합의를 급습하여 점거하고 스스로 서주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술이 참칭하여 여포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자 여포에게 한윤을 혼사의 사자로 보냈는데 여포는 처음에 승낙했다가 진규의 설득에 마음을 바꿔서 혼약을 물리고 한윤을 저자에서 참해버립니다. 유일하게 여포에게 배반당하지 않은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은 의협심이 강해 많은 선비들이 그에게 의탁을 하였고 반동탁 연합군 당시 조조하고 합심하여 군대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조조가 서주로 원정 갈 때 가족들한테 만약 전쟁 중에 자신에게 병고가 생기면 장막에게 의탁하라 할 정도로 조조와 장막은 친한 친구였으나 장막도 결국 원소와 조조의 관계를 의심하여 모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장막은 진궁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포를 연주목에 삼고 복양에 주둔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포는 결국 조조한테 털리고 유비에게 도망치고 장막 역시 원술의 구원병을 기다리는 중에 부하한테 죽음을 당하니 여포에게 배신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배신당하기 전에 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런 여포도 진궁의 배신을 눈감아준 적이 있습니다. 196년 항맹이 밤중에 난을 일으켜서 여포가 고순의 정체로 빤스러나죠. 한의 사투리를 들었다는 여포의 말에 한의 사람인 항맹의 모반임을 간파한 고순이 이를 즉시 격파하였습니다. 항맹의 모반을 따르지 않았던 항맹의 부장 조성이 다 까발리는 거죠. 이 모반은 원술의 관계이고 진궁이 공모했다. 여포는 모반을 따르지 않은 조성만 치하를 하고 진궁의 공모는 불문에 붙였습니다. 이는 진궁이 단순한 여포 부하가 아니라 패망한 장막의 세력을 이끌고 여포에게 의한 세력의 우두머리였으므로 외부의 적이 산적한 당시에 진궁을 함부로 처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포는 조조를 상대로도 연주를 탈환하여 무려 2년간 조조와 대치하면서 조조의 일생일대 위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위력적이었으나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그가 적의 예봉을 꺾는 기병대의 특전사령관으로서는 능력이 출중했으나 전장의 판세를 읽는 능력 그리고 용병술에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양인전투에서는 호진을 잘못 보자 해서 패배에 일조를 하였고 심지어 이 패배는 도독 화웅이 송견에게 목이 떨어진 참패였죠. 이후 동탁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으나 이내 이각, 곽사한테 털려서 패주하였고 연주를 취하였을 때도 전투에서 이겼으나 군량 부족으로 군을 물리기 일쑤였으며 고순의 충언을 듣지 않고 장패를 쳤다가 손해만 봤죠. 특히 영웅기에 따르면 고순이 여포한테 돌직구를 내리찍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충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님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 벌리다가 맨날 아이고 큰일 났다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여포는 이런 고순을 중용하지 않았고 고순이 항맹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도 고순의 병력 지휘권을 친인척 관계인 위속에게 맡겼으며 전투가 발발할 때만 지휘권을 고순에게 양도해 군을 지휘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고순은 불만을 품지 않았다고 하죠. 조조가 후일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여포를 도모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는 일화를 보면 조조에게 여포는 유비만큼의 숙적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포는 동탁을 주살하고 연주에서 조조와 자웅을 겨눈 것으로 이름이 드높아져 있기 때문에 합의에서 패하여 죽는 그 당시조차 유비보다 명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신이든 뭐든 일단 동탁의 목을 쳤으니까요. 그리고 조조와도 연주 빈집털이로 2년이나 대치하고 유비가 원수를 치러 갔을 때 일어난 장비와 조표의 내분이 사실상 여포가 단양병을 비롯한 하빈의 군벌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허나 판세를 읽는 재능과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용병술의 여부로 인해 유비와 여포의 운명이 갈라진 게 아니었나 생각해보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